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트입니다. 10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굴 종목 소개 앞서서 오늘도 시장 상황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어제 제가 우려했던 바는 이 후행스팬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이 캔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코스피가 2080선 내 오게 되면 캔들 속으로 파고들게 돼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캔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 정도 파고들어서 다시 빠져나오면 상관없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캔들 속으로 묻혀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어제 우려대로 이제 2080선까지 지금 종가로 왔는데 이제 이 흐름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10날인가요? 10월 11일 날 고점이 2053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2053포인트부터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갭은 외워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근로적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53포인트는 가서 갭을 좀 메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2100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보시면 갭이 9월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생했었죠. 바닥에서부터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 상승 시에 여기 갭이 나온 거죠. 두 번의 갭은 1950대부터 거의 2000포인트 사이에서 발생한 갭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메운다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세 번째 발생한 갭은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20선이 2064포인트 2064포인트인데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 2060인데 이제 120선은 이제 2050입니다. 120선 2050. 그래서 2050과 2060 사이에서 갭을 메우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가능성. 그런데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60선까지 나올 수도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60선까지. 근데 이 구름층이 보이시죠? 여기 구름층 여기서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2038포인트 정도 2038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받지 못하면요 2105부터 내려오는 2038포인트까지 이 간격 대략 67, 8% 되는 이 간격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만큼의 간격으로 더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름층 상단에서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2038포인트 그 부분에서 그래야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그 폭만큼 내려온 폭만큼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단기적으로서는 2053포인트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240선에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120선에서 좀 단기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밀리게 되면 627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627포인트.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스닥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627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아야 해서 여기서 다시 재차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코스닥은 60선과 12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선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저울질 하셔도 되죠. 단기 하락이 깊어버리게 되면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죠. 60선에 안착을 하면서 120선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60선에서 지지, 627포인트 전후에서 지지하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흐름으로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053p 갭이 발생한 2053p, 코스닥은 627포인트 하락의 지지라인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비덴트,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관련주기도 하는 비덴트가 오늘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10월 28일의 고점 1850원, 또 지난 6월 26일의 고점 1850원 같은 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1750원인데요. 이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또 상승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기술투자나 SCI 평가정보 같은 그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주보다 좀 상승이 더 컸고, 이제는 주봉을 바라봐야겠죠.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 단기적인 저항대 12,4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가 12,000원 선이네요. 12,000원 초반, 12,000원에서의 이제 1차 저항이 하나 있고요. 더 크게 본다 그러면 17,500원을 넘어선 17,900원 선에서의 저항이 있네요. 이렇게 주봉선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12,000원 선까지의 상승,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면 이렇게 17,9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입니다. 주봉에서 거래량 크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신다면 비덴트가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네요. 두 번째는 조광 ILI라는 종목인데, 조광 ILI 이 종목도 이제 가스관 관련주기도 하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기도 한 종목인데, 오늘 10.7%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볼 때 이 패턴을 좀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오늘 양대 양봉이 발생하기 전 모습을 보자 이거죠. 전 모습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씩 고점을 높여간 겁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보시면, 그쵸? 조금씩 고점을 높여갔어요. 이런 패턴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지난 10월달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은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만 이루어진 겁니다. 기간 조정만 이루어지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갔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큰 조정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21선까지 6,500원 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큰 상승 이후에 고점을 높이면서 기간 조정하는 것은, 이런 패턴은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 경험상에. 그래서 단기 급등주가 이게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그걸 눈여겨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고 보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가를 안내해드린다면 8,700원 선, 8,700원 선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오늘 고점은 8,500원인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서도 8,250원에서 8,700원이면 450원 정도 5에서 6%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단기 저항권을 할 수 있고, 일봉상에서 단기 저항권을 8,700원을 또 넘어선다 그러면 주봉상에서는 큰 저항이 9,300원, 400원, 9,400원 선에서 이제 큰 저항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 저항은 8,700원, 그 다음 저항은 9,400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L이라는 종목인데요. PCL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PCL은 보시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 이렇게 저항에 걸렸죠. 윗꼬리 잡았어요. 윗꼬리 달고 빠졌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빠졌어요. 두 번의 패턴은 확실히 다릅니다. 한 번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두 번째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오늘도 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가는 자리 9,600원대 저항은 이제 큰 의미는 없죠. 9,600원은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240선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오늘도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일봉 저항은 9,600원 선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의 120 라인에서의 저항 하나 있습니다. 1200원 선이요. 근데 1200원 선도 큰 저항은 아닐 수가 있는 게 그 전에 두 번이나 부딪힌 자리입니다. 120선이요. 그러니까 이 선도 1200원 선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저항은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죠. 이 여기요. 그러니까 1200원 선부터 1700원 사이에서는 1차 매도로 끊어주는 게 좋겠고,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13,700원짜리 13,700원짜리 이게 보입니다.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뾰족 저항까지 14,900원 선까지의 뾰족 저항,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 1200원 선부터 1700원 사이,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3,700원짜리, 세 번째는 15,000원 조금 못 미치는 자리 14,800원, 14,900원짜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PC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창투라는 종목인데, 대성창투를 보시면 PCL과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 두 번이나 저항을 맞았죠. 이렇게 두 번이나 저항 맞았죠. PCL은 연이틀에서 맞았다고 한다면 어떤 기간 조정 후에 저항을 두 번 터치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매도를 잘 하신 거죠. 1900원대 두 번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 고수이신 거죠. 지금 대성창투는 PCL은 240선 위에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대성창투는 120선 라인 위에서,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래량 크게 일어났고요. 그럼 다음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저항 라인은 큰 의미가 없게 넘어간다는 거죠. 1900에서 이제 2000포인트, 2000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60 라인을 3주 연속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라고 밀렸죠. 그럼 더 이상 이제 60 라인은 큰 저항이 아니다 라는 거고, 다음에 보이는 거는 이제 많은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전자리가 되겠죠. 매물대 전자리 2,000원이 조금 넘는 자리가 되겠네요. 2,000원 넘는 자리. 2,000원 선에서는 내려오는 120 라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 라인에서는 매도 좋겠고, 근데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건 결국 또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은 이제 2,300원, 2,300원 선까지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성창투요. 최근에 거래량의 흐름을 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노믹트라는 종목인데요. 지노믹트리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멋있는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멋있는 곡선을 만들면서 이제 240선을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2,300원인데 이 자리는 이제 25,000원짜리가 됩니다. 25,000원짜리. 25,000원 선에서는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항에 부딪혀서 이 박스권 아래 120 라인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3만원 언저리까지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의 저항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거래량이 크게 일어난다면 7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난다 그러면 3만원 언저리까지 또 단수매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 240의 저항 라인 25,000원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3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9,8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금 TNA라는 종목인데요. 소폭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00억, 102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420억에 불과한 회사거든요. 백컴T는 통신장비 회사고요. 또 금을 또 재련하는 기술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봉상에서는 저항 때는 이렇게 저항 때는 계속 뚫어버리는 그런 현황이고, 또 더 높은 저항 때는 이제 일봉상에서 보는 저항 때는 300원 정도 자리에 2,930원 자리에 1차 저항이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주봉상에서는 분홍층 상단까지의 상승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자리가 3,180원 자리거든요. 3,180원 자리. 그래서 일봉상에서 구름층 상단 자리 2,900원 부분,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3,180원 자리, 이렇게 저항 라인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실적주이기 때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400억 시총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500억 이상은 가야죠. 이 정도의 실적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20%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라는 종목인데요. 오로라, 아기상어 관련해서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로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관련주 중에서 아기상어 캐릭터, 또 유후와 친구들과 관계된 회사고, 왕구도 만드는 회사인데, 상반기 영업이익 95억 나왔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200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130억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오로라는 이 윗저항을 다 돌파했다가 무너졌습니다. 돌파했다가. 그러니까 이 저항은 이제 큰 의미는 없죠. 이 저항은 너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는 흐름이죠. 지금은 숨고르기 타임이라 보고 있고요. 일봉 저항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3,500원 부분에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는 주봉에서의 추세선 라인의 대응이 필요한 거죠. 13,500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 상승 시에 또 윗골이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 하면 다음 주가 갈 수 있는 한계치를 미리 정해놓고 가자고요. 거기가 이제 13,800원 되겠죠. 그 다음 주가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3,700원. 그러니까 상승의 패턴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13,800원, 그 다음 주에 나온다면 13,700원,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세선을 그어놓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자리를 알고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렌이라는 의료정밀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44억, 올해는 상반기 65억, 또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691억이니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죠. 실적주로서.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 9월 4일에 고점이 1725원이었거든요. 윗골이 닿은 지점 1725원. 1725원을 터치하거나 넘어서면 그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28일은 1710원을 갔죠. 1725원을 넘어서게 되면 일단 120 라인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거기가 1770 라인이 되고, 구름층 상단의 저항은 19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1870원 자리, 1870원 자리에 있네요. 1차적으로는 여기 1770원, 2차는 1870원, 1770, 1870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1725를 터치하거나 넘어섰을 때죠. 넘어섰을 때 1770원에서 일단 매도 대응, 그 다음에 조금 빠졌을 때 매수, 그 다음에 1870원 매도,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2,000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2,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죠. 갑자기 하루에 뭐 2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2,000원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성 DS. 해성 DS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영업이익이 200억씩 나오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2,500억인데요. 해성 DS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까지 이제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거의 다다른 상황인데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가 이틀 조정 나왔는데요. 이틀 동안 크게 올리고 또 이틀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릴 때는 거래량 크게 올랐고 빠질 때는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4% 5%의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을 때 거래량이 6만 8천 주 그리고 14만 8천 주 이렇게 나온 거 보게 되면 한 1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4% 5% 상승이 나오는 종목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10만 주의 거래량 시간당 대략 만에서 2만 주 정도 평균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5만 주에서 10만 주 늘 거래되는 건데 시간당 2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결국 15,800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저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15,800원 15,800원 또는 그 앞단인 얘도 구름층이 평평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15,600원 15,600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700원 정도 남은 상승. 그래서 15,6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20선까지 다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600원 매도 14,7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시총이 600억 정도, 매출액은 상반기까지 1,400억, 영업이익이 50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00억 정도로 간주를 한다 그러면 시총은 1,000억 정도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의미 있는 것은 이제 20선을 터치를 했죠. 오늘의 20선인 8,450원 부근, 8,450원 부근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안전 매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에서는 이제 20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주봉에서 상승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만원이 넘는 부분까지의 상승, 최종적으로는 1,300원 정도, 1,300원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주봉에서 이만큼 상승 공간이 남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는 8,470원인데 1,300원, 1,300원이지만 추가적으로 1,300원에서 1,500원까지 이 사이 영역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300원부터 1,500원 사이까지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만큼 이 자리는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죠. 1,300원부터 1,500원 사이는 저항이 강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